변화와 인간생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 단원에서 생태계하고 지구온난화 배웠지. 자,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자, 온난화가, 지구온난화가 어떤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엘니뇨와 사막한데, 자, 엘니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대기 대순환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지구 전체 규모에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 3개, 남반구 3개의 커다란 순환세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왜 세포라는 말을 붙였냐?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순환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하나, 둘, 3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제일 보시면 적도와 위도 30도 사이에 일어나는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여기 보시면 적도가 여기가 온도가 적도가 위도 30도 부근보다 여기가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저기압되고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30도인 부근에서.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무슨 바람이 부냐? 이 바람이 붑니다. 이게 북동 무역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바람 앞에 이 풍향을 따져주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방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풍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 때 남풍이라고 합니다. 불어가는 곳을 읽는 게 아니야. 불어오는 곳. 바람이 발생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그 방향을 붙입니다. 이름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북동풍인 거지.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북동풍이 되는 겁니다. 북동 무역풍이야. 자, 어디가 고기압이야? 위도 30도인 부근이 고기압인 거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니까.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적도 사이에 부는 이 바람을 뭐라고 하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순환이고 무역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무역풍? 북동 무역풍.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직접 순환이, 자, 극순환인데, 극순환은 어디냐? 위도 60도에서 극지방 사이에 부는 바람입니다. 여기도 역시. 자, 여기 보시면 위도 60도에서 극지방 사이에 부는 바람이야. 그러면은 극지방이 여기가 고기압이죠. 더 춥지.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극동풍이 붑니다. 극동풍.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위도 30도에서 극지방 사이에서 부는 바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30도와 60도 사이에, 자, 여기 보시면 30도하고 60도 사이는 아까 극순환의 60도가 저기압대였고 헤들리 순환의 30도가 고기압대였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껴있어. 극순환과 헤들리 사이 순환에 껴있는 걸 패럴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껴있습니다. 패럴순환. 자, 그래서 패럴순환은 역시 30도 고기압인 곳에서, 자, 60도 저압대인 곳으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잖아. 서쪽에서 불어오죠. 근데 이 바람이 이렇게 수직으로,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평형이 되게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부는 게 아니라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휘어집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편서풍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사이에 껴있는 이 패럴 순환은 직접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이라고 해서 둘 사이에 껴있어 지금. 자, 그래서 패럴 순환은 위도 30도 부근과 60도 사이에 중위도에서 일어나는 간접 순환이고 편서풍을 형성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패럴 순환에 극순환 아까 얘기했죠. 극지방과 60도 사이에서. 그래서 극지방이 고기압, 60도가 저기압이니까 극동풍이 불어옵니다. 자, 그래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이 직접 순환이고 그 사이에 껴있는 패럴 순환은 간접 순환입니다. 그래서 간접 순환, 패럴 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두 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선생님이 아까 직선으로 불지 않고 직진 형태로 불지 않고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요 휘어지는 게 뭐 때문이라고? 지구 자전 때문이라고. 적도를 사이에 두고 얘들아 적도를 사이에 두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탁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지? 헤들리 순환, 패럴 순환, 극순환의 방향 그대로 반절 이렇게 딱 접어서 펼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쪽은. 그래서 남쪽은 반대죠. 바람 방향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흘러가고 얘는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었다 핀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가 나와? 우린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순환세포가 주로 나옵니다. 자,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입니다. 왜? 태양의 고도가 다르죠. 태양의 고도가 어디가 제일 높아? 저위도가 높습니다. 중위도보다, 고위도보다. 자, 그래서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해. 그런데 저위도에 따뜻한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의 상공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데 지구 자전도 한몫을 하고 있죠. 자,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순환세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있고 각각 이름을 붙여서 헤들리, 패럴, 극순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대순환이 바람 방향이 요 세 개의 순환세포대로 커다란 주축이 돼서 바람이 붑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요게 지금 남는 에너지죠. 어디로 보냅니까? 부족한 고위도로 운반합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곳으로 보내주는 게 뭐다?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구 전체로는 불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해소하고 있다. 위도별로는 당연히 불균형합니다. 위도별로는 달라. 뭐가 달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서. 하지만 대기 대순환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 말고 또 하나 지구의 전체 에너지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해수의 표층 순환입니다. 근데 이 해수의 표층 순환도 뭘 따라가냐? 대기 대순환 방향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해수의 표층 순환.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균형 상태를 맞춰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1번 대기 대순환, 2번 해수의 표층 순환입니다.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영향으로, 이 바람의 영향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바람이잖아.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 해수. 자, 해수가 바닷물이, 깊숙한 바닷물이 있고 윗부분 바닷물이 있단 말이야. 그 윗부분을 표층 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층 해수는 조류하고는 다른 거야. 밀물 썰물하고는. 그래서 표층 해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또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뭘 이룬다? 대칭을 이루면서 순환합니다. 자, 여기 일정한 방향,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 자, 표층 해류의 발생 원인, 뭐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바닷물 윗부분에서
접하는 그 바닷물 윗부분과 접하는 공기의 대순환, 그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죠. 이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자, 저위도는 아까 무역풍, 북동 무역풍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으로 저위도 지역의 해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중위도 지역의 해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자, 그 다음에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해류가 어디에 막혀? 대륙에 막히죠. 대륙에 막혀서 남북 방향으로 방향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 순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적도를 경계로, 아까 대순환도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3개씩 순환세포를 나눠 가진다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적도를 경계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표층 순환이 대칭적인 분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자, 아까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 뭐였어? 남하도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거였죠. 표층순환도 역할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로 운반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자, 여기가 저위도입니다. 여기가 고위도야.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그림이 나오는데 요 빨간색, 자, 요 빨간색 선이 뭐냐? 빨간색 선이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이거는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방출하는, 지구에서 내보내는 지구복사 에너지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지구복사 에너지. 자, 요 지구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치하지 않냐?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자, 여기 저위도 부근은 분명히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는 적어. 그러면 요 차이 나는 요 차이값, 요게 남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역은 지구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 뭐보다?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보다.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은 부족한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과잉 상태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누가 이동을 해준다고? 그거를. 대기 대순환과 표층 해수. 대기 대순환과 표층 순환, 해수의 표층 순환, 바람과 바닷물 두 개가 어떻게 해준다? 에너지 부족을 메꿔준다. 자, 그래서 저위도와 고위도 왜 에너지 과잉이고 왜 에너지 부족인지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 과잉은 뭐가 많아서?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 과잉, 에너지 부족은 뭐가 적어서?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어서. 이게 에너지 부족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표층 순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여기가 아열대 순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 여기가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 시계 반대 방향. 아까 아열대 순환. 여기가 북반구 아열대 순환, 여기가 남반구 아열대 순환. 자, 문제 풀 때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요거는 필요하고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 방향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와 얘를 매칭시켜야 됩니다. 뭐와 뭘 매칭시키냐? 지금 여기 보시면 북동 무역풍과 북적도 해류를 매칭을 시키고, 얘가 지금 북적도 해류야. 이거 두 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편서풍과 매칭되는 게 뭐라고?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얘가 편서풍하고 매칭되는 겁니다.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역시 남반구도 매칭시켜야 되는 게 남동무역풍과 남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 방향이잖아 지금. 동쪽에서 서쪽. 그 다음에 여기 편서풍과 뭐 매칭시킵니까? 남극순환해류. 여기 서에서 동이잖아. 얘 매칭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헤들리 순환 영향인지 패럴 순환 영향인지 매칭시켜서 잘 봐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다른 건 몰라도 네 개의 위치는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 해류 이름 북태평양, 북적도, 남적도, 남극순환해류 이 네 개가 각각 헤들리 순환하고 패럴 순환에 따른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는 거 자, 엘니뇨 기상 이변입니다. 자, 근데 요즘 엘니뇨가 너무 자주 발생해가지고, 자, 뭐가 엘니뇨냐? 자, 동태평양 근처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표층 수온이 원래 적도 부근이면 따뜻하잖아.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 이게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다는 얘기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이 동태평양 적도 부근 위쪽에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야. 근데 무역풍의 약화로 무역풍이 어디에서 불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무역풍이죠. 북동 무역풍이라고 했으니까. 남반구면 남동 무역풍이고 그러면 동이 들어가니까 동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역풍이 약하게 불어. 그래서 표층 해수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정체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림으로. 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태평양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 원래는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봐. 바람이 불면 여기에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바람이 실어다 주고 여기에 비잖아. 여기에 빈 곳을 밑에서부터 찬물이 올라옵니다. 밑에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가. 여기에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면 거기에 있던 그 지역의 빈 공간을 다른 물이 채워야지. 그 물이 뭐냐? 밑에서 올라오는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가는 걸 용승이라고 하는데 용승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따뜻한 물이 빠지고 그곳에 대신에 찬물이 채워져 있어. 차가운 해수가.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해당되는 거잖아. 그죠? 요 부분이 고기압이잖아. 차가운 해수니까 위에 찬 공기가 형성이 되고 찬 공기니까 자꾸 아래로 다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동쪽에 요 남아메리카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됩니다. 여기가 차고 건조한 날씨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찬물이야. 찬물이면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적게 녹아있어? 많이 녹아있죠. 찬물이면 많이 녹아있어, 산소가. 그래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어부들이 아주 큰 수확을 이루고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해 갔어. 그러면 여긴 따뜻한 해수야. 그러면 따뜻한 물 위에는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가 많이 와. 여기 인도네시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 서태평양.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이게 평상시 모습. 이 모습이. 자, 그래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는 용승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지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죠. 물고기 많이 잡히겠죠. 여기서 용승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찬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걸 용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표층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아까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찬 해수가 용승하죠. 그래서 하강기류 발달합니다. 그래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서태평양은 아까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해왔죠. 표층수온이 높죠. 그 위에 공기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비가 내리죠. 비가 많이 옵니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야, 여기가. 자, 이게 정상이었어. 그런데 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무역풍이 강하지 못해서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을 서태평양까지 인도를 못 해줍니다. 이끌어주지 못해. 그래서 여기에 자, 무역풍이 약화되죠. 여기 계속 따뜻한 물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 따뜻한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승, 동태평양 부근의 용승 작용 약화로 이 원인은 뭐였어? 무역풍의 약화였죠. 이것 때문에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밑에서부터 차가운 물이 안 올라옵니다.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야? 무역풍에 약합니다. 용승이 약해져. 해수층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표층 수온이 높아 어획량이 감소하죠. 왜? 따뜻한 물에는 용해도가 감소해. 따뜻한 해수에는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지 않아. 물고기가 숨을 쉬어야지. 자, 그래서 저기압이 분포하죠. 느닷없이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아까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였어.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는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만 문제가 아니지. 따뜻한 표층 수온이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못했다며. 그러면 따뜻한 해수의 이동이 적어지죠. 어디가? 서태평양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연안 지역이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표층 수온이 낮다는 얘기는 그 위에 공기도 찬 공기란 얘기죠. 찬 공기 형성. 그러면 이 찬 공기에 의해 고기압이 형성되죠. 그러면은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강수량 감소하고 가뭄이 느닷없이 비 와야 되는 지역에 비가 안 내립니다. 가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온도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자, 이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에 당연히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 그림이 나오는데 뭐 이 그림만 나오고 뭐 강수랄지 뭐 차가운 해수 용송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무역풍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고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평상시 그림이고 이렇게 그려지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분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고온이야. 그 다음에 고온보다 살짝 낮은 온도가 주황색이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황색 보이죠? 자, 빨간색 고온, 주황색, 노란색 이 순서야. 물의 온도가. 자, 그럼 보세요. 평상시에는 여기가 지금 페루 앞바다야, 위쪽이. 평상시에는 여기 색깔이 노란색이야, 지금. 노란색. 보이지? 근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보다 뭐가 더 여기 주황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온도를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래서 온도를 평상시하고 비교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하나. 뭘 조심해야 되냐? 지금 우리 이 그림은 여기 동쪽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서잖아. 여기가 동, 여기가 서잖아. 이거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이 동서가 바뀌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치사하게. 여기를 동이라고 써주고 여기를 서라고 쓸 때가 있어. 잘 봐야 돼. 문제.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이 책하고 더불어서 설명하는 거는 다 오른쪽이 뭐라고 가정하고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라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북쪽이니까.
북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가 되잖아. 이건 알지? 내 시선이 만약에 남쪽으로 바뀌어. 그러면 내 오른쪽이 뭐가 돼? 서쪽이 되는 거야.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 내 시선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내 눈이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이거 동서인데 이 문제 이거 바뀌어 나옵니다.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봅시다. 엘니뇨 때문에 적도 부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화됐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표층 수온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 변화도 함께 나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평상시와 다른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엘니뇨하고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라니냐야, 라니냐. 자, 엘니뇨가 크리스마스쯤 해서 발생을 한대, 잘. 그래가지고 이 엘니뇨가 아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기, 남자 애기를 가리키는 말이 엘니뇨래. 이쪽 남아메리카 언어로.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가리킨 게 라니냐인데, 아까 엘니뇨가 왜 발생한다고 그랬어, 이거? 무역풍의 약화라고 했잖아. 원인이. 그지? 라니냐는 무역풍 강합니다. 얘는 무역풍 강하. 무역풍이 너무 세게 불어. 너무 세게 불면 적도 부근, 여기 동태평양의 수온이 급강합니다.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계속, 여기가 홍수죠. 여기가 홍수. 이게 강화되면. 아까 엘니뇨는 뭐였어? 이쪽이 가뭄이라고 그랬잖아. 엘니뇨가 일어나면 여기 가뭄, 여기가 홍수라고 했잖아. 얘는 라니냐가 일어나면 여기가 이제 가뭄입니다. 극심한 가뭄. 너무 건조해. 그래서 여기는 가뭄, 여기는 대홍수. 그게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어쨌든 둘 다 이상기후야. 엘니뇨도 이상기후고 라니냐도 이상기후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수온이 높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해수가 여기 보세요. 요만큼 올라왔잖아. 요만큼, 여기가 평상시가 요만큼이야. 평상시가 요만큼인데 얘 보세요. 완전 덮었지. 차가운 용수가. 이게 더 치고 올라왔잖아. 찬물이. 용승작용이 더 활발한 거지. 왜? 물이 너무 많이 빠진 거야. 서태평양 쪽으로. 너무 많이 이동한 거야. 따뜻한 물이. 그래서 차가운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승작용이 엄청 활발한 거죠. 이게 라니냐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엘니뇨하고 라니냐. 자, 사막화 봅시다. 사막 주변 지역으로 사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막은 일정한 지역에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건조한 지역이 확대되면서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자,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지역을 사막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해. 건조한 지역이 확대되면서 사막화가 넓어지는 거를 사막화라고 얘기하는데, 자연 조건은 증발량 증가, 강수량 감소가 원인이겠죠. 자연적인 요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그래서 가뭄이 장기화되는 거, 건조화되는 게 자연적인 요인인데, 문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는 겁니다. 뭐야? 나무 베어버리고. 그 다음에 과잉경작을 합니다. 과잉방목. 과잉경작을 하면 어떻게 돼? 토양도 산성화되면서 토양의 영양분이 싹 다 식물들이 다 흡수해버리고 남아있는 땅은 점점점 황폐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면 건조한 흙이 되는 거죠. 흙에. 자, 그래서 부실한 수자원 관리. 이걸로 인해서 사막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막화가 가속화되면 사막에 사는 생물들이 한정돼 있잖아. 근데 땅이 점점 건조해져. 그러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생물들의 서식지가 감소하겠지. 땅이 메말라가. 근데 메마른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생물들이 그 지역에 있어. 그러면 생물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생물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사막화가
초래되는 지역. 그 다음에 사막화가 됐다는 얘기는 어차피 증발량이 많아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황사가 심해지죠. 봄에. 그 다음에 경작지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황폐화되니까.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서 식량 부족도 초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너무 많이 심고 너무 많이 기르고 너무 많이 베어내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벌채 줄이고 가축 방목도 줄이고 경작지를 줄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막화 방지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피해자잖아. 우리나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 때문에 지금 저긴 거잖아. 자, 미래의 지구 환경 변화와 영향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미래에도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온실기체가 꾸준히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야. 우리는 그잖아.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사용이 심각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 온난화, 기온 변화 보세요. 지금 현재보다 지금은 한 이 정도 되니까 약 1.5도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4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80년이면은 거의 한 50년 후에는 기온이 4도나 차이 난다는 얘기야. 지금 평균 기온이 몇 도라고 그랬어? 지금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되잖아. 근데 4도나 높아진대. 그럼 평균 기온이 19도에 육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저지대는 다 빙하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저지대는 다 침수시킬 거고 몰디브 같은 일본 같은 데는 다 가라앉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도 아니죠. 우리나라 반도 국가니까 바다하고 접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면 현재 기온에서 유지가 될 텐데 지금도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난리인데 더 올라간다? 난리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 A에 따른 기후변화 보시면 기온이 상승할 거고 강수량이 증가해서 홍수나 가뭄 등 이상기상 현상이 심해질 거고 빙하 면적이 감소해서 해안 저지대 침수될 거고 육지 면적이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물들, 멸종위기 식물들 존재하겠죠. 왜?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 등 기후난민이 증가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줄인다. 얘를 비안으로 2040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만약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그러면 현재와 같은 기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줄어들어야 되겠죠. 육지 면적, 빙하 면적 점차 증가해서 산림 및 녹지 공간이 증가하겠죠.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긴 돼. 근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죠. 자, 당연히 시나리오 B에 따라야 되겠죠. A 따르면 큰일 나겠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최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 만약에 현재 기온이라고 가정했을 때 4도씨까지 기온이 상승한다? 최고 기온은 5도 상승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40도가 넘어간다는 얘기야. 한여름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얘기야. 지금도 32도, 38도 이렇게 되는데 5도 이상 상승한대잖아. 가뭄은 4배, 강수량 2.7배, 강설량은 감소합니다. 태풍 강도는 증가하고. 왜 그러냐면 강설량은 왜 감소해? 따뜻해지니까 눈이 안 오는 거지 이제. 비만 오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눈 오는 게 무시를 못 하는데.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사용량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 여기 이후에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게 될 거야. 자, 됐습니다.